자, 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2년 후 아파트 가격은 대폭등한다. 제가 이 내용은 그 앞전에 방송에서도 누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후. 그러니까 현 정권의 임기 말쯤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현 정권의 임기 말. 지금이 한 중반 정도 됐죠. 올해 2020년에 한 중반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2021년 뭐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2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폭등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또 의심을 합니다. 제가 한두 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잘 들으라고 한두 번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막 수백 번을 얘기했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19년도 9월, 작년 9월부터 대세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렇게 누차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작년 12월이죠. 2019년도 12월부터는 서울 아파트는 상승으로 갈 여지가 없다. 여기선 대세 하락 국면이 시작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려간 폭은 열려있고 올라갈 폭이 없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대한민국에서 부산 아파트가 작년 19년도 9월부터 대세 상승이 되고 폭등한다고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서울 아파트가 딱 집어서 19년도 12월이 꼭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제가 카페에서도 글을 몇 번을 썼습니다. 한 수백 번을 썼어요. 전부 다 믿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맞췄냐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언급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초창기 때 한 번 하고 제가 이 날짜 보이죠? 2020년 3월 19일 날 이때 주식 방송을 한 번 했어요. 주식하고 부동산 긴급 진단한다고 했고 이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돌려서 이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무조건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그랬냐면은 이격도라 그랬죠. 이격도가 7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V자 반등 나온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연락가지고 무슨 말이 되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다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게 바닥이 되냐. 여기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날 딱 방송했어요. 이게 바닥이 3월 19일 날 바닥을 딱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3월 19일 날. 그 다음날부터 이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딱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실전 카페도 글을 올렸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거를 수학적 확률 통계로 이걸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뭐 미국의 이레인 교수님, 뭐 서울대학 교수님, 예,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4.15 총선은 수학적 확률 통계로 보게 되면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 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전라도 지역을 빼고 경합 지역과 아니면 전라도 지역을 빼고는 117개 그 선거구에서는 패턴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어떤 패턴이 동일하게 나왔냐면은 본선거가 말고 사전 선거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예, 패턴이.
자, 이게 비율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똑같은 비율이.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이게 딱 50% 확률이죠. 자, 그런데 내가 상대방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10번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 10번 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과 117번의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은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확히 50%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처음에 내가 가위바위보 한 거와 다음에 가위바위보 한 거는 연속이 안 돼요. 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독립변수입니다. 예, 독립변수고 개별변수예요.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습니까? 자,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예를 들면은 오늘 부동산 시장이 뭐 어디 A 아파트가 뭐 삼익비치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을 찍었다. 34평이. 그러면은 이 10억을 찍은 아파트 가격은 다음 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속된다는 얘기죠.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개별 변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개별이라든가 종속되는 시세로 움직이지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삼익비치 아파트가 10억을 찍었는데 이걸 20년 전 가격으로 뭐 1억 5천에 내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게 팝니까? 안 팔죠. 자, 어제 10억을 집은 아파트는 자, 어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연속된다는 겁니다. 매수자든 매도자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300만 원 찍었어. 250만 원 해.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의 투자자는 뭐 다소 뭐 미국 시장에 뭐 연관이 뭐 어떤 변수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전날의 가격을 보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17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 선거구는 자, 그 선거구에 투표인단이 있죠. A 지역에 투표인단이 있고 B 지역에 투표인단이 있고 C 지역에 투표인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117개 구에 선거인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A, B, C, D에 있는 모든 선거인단은 동일한 생각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생각. 다 각자 제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 각 선거구에 연결돼 가지고 같은 확률로 117개 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뭐 한 4-5개 정도가 연달아서 뭐 나올 수는 있는데 비율이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가위바위보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117번의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연속으로 다 이기는 확률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대한민국 최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튜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지금 선거 조작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러죠. 저 서울대 교수도 나오고 갑자기 뭐 며칠 전에 나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요. 이게 저는 이게 뭐 투표 조작인지 아닌지 뭐 불법이 어떻게 되고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적 확률 통계로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진보들이 가장 추구하는 이상과 그 정치적 신념이 뭡니까? 네, 평등하고 분배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추구하는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평등.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평등해야 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해야 돼. 서로 나눠줘야 돼. 예. 국가에 곳간이 많은데 왜 그거 쌓아두냐? 나눠주자. 그게 바로 평등과 분배죠. 자,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죠? 자, 사회주의화가 되고 나면 공산화가 되죠. 공산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됩니다. 독재가 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갑니까? 전체주의로 가죠. 전체주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옷을 입고, 뭐 이민복 입고, 같은 신발 입고, 예? 배급을 통해서 같이 먹을 거를 먹고, 북한이죠. 예. 예전에 뭐 소련이라든가, 예전에 지금 뭐 중국이죠. 네. 지금은 중국은 뭐 정치 집단이 공산주의 일당이 있고,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돌아가지만, 시장 경제로 돌아가지만, 지금 북한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고사포 먹고 다 죽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똑같은 먹을 거를 먹어야 됩니다. 배급을 통해서.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투표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100%죠. 똑같은 확률로 나옵니다. 똑같은 확률로. 90%면 90%, 100%면 100% 똑같은 확률로 진행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전체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수학적 확률 통계로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뭐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의 바닥이 언제냐, 서울의 꼭지가 언제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제 방송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년 후 아파트 가격은 대폭등한다. 이 내용을 2년이 아닙니다. 한 1년 반. 네. 내년 한 초중반부터 서서히 움직일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요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짧게 언급해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공급 감소. 네. 자, 이게 공급 감소라는 부분들은 자, 1번에 있죠. 1번에 공급 감소라는 부분이 왜 공급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공급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3번의 정책 효과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금리죠. 제로금리 시대로 간다. 좀 있으면 또 금리 하나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일본과 같은 중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가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현금 가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예, 여러분들 딱 상상에 맡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살면서 체감을 하시기 바라고. 자, 1번과 3번이죠. 1번과 3번. 자, 1번과 3번을 보시면은, 자, 공급 감소인데 이 공급 감소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하여 공급 감소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 아파트 가격은 대폭등합니다. 대폭등한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대폭등한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어딥니까? 19년도 9월, 작년 11월이죠. 11월 6일.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여러분들 봤죠? 폭등하는 거. 무섭죠? 올라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예.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왜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급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공급 감소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에서 보시면은 용역이 들어갔어요. 이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 개발이익 환수 적법 조합원 비상 KBS 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제가 저는 보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다음 달 나올 수도 있고 조만간에 나온다. 자,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들은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인데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공공사업도.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이 재개발 구역의 대부분을 보시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시세가 막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예? 뭐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면 재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노후주택, 상가라든가 노후 건물들이 밀집한 곳인데 거기다가 재개발 환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업을 추진하자고 조장을 찍겠어요? 예. 안 된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A급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평당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분양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환수가 딱 들어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담금 내야 돼요. 왜? 세금을 안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분담금을 내야 되죠. 자, 분담금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떨어지기면 되죠. 분양 물량 줄이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가 와야 된다. 재개발 단지
구역은 와야 된다. 사업 추진이 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구역 내에 도장 다 찍겠다. 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 안 내고 분담금 내겠다. 자, 여기 1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500세대로 줄이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옵니다. 물량이.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은 와야 되고 체업 추진이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와야 되고 그 중에 한다고 하는 재개발 구역도 기존에 갖고 있던 분양 세대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초과이익 환수금은 분담금보다 높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분양 가격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추진이 설립 때에 공시지가에서 뺀 가격에 뭐 각종 사업비라든가 조합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토지 이렇게 보상비라든가 다 빼고 난 금액의 절반을 내는 것이 분담금이 초과이익 환수금이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금은 거의 대부분 분담금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분담금 더 내고 분양세대 줄여가지고 고급화하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뭐죠? 네. 자, 이거는 이제 15일 날 금요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입주권이죠. 분양권 전매 금지 떨어졌죠. 광역시 서울은 마찬가지고 수도권 전매 금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 이 국회에 계류된 정책은 뭐냐 그러면은 자,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5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 거주 5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양권을 청약을 넣어갖고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됐으면은 보통 공사비가 한 2.5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3년 정도 칩시다. 그럼 3년 정도 동안 묶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전매 제한 권리가 있죠. 입주가 안 돼 있으니까. 3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입주를 한 시점 이후부터 5년 동안 또 어떻게 됩니까?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청약시장에 당첨이 돼가지고 8년 동안은 못 파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옵니다. 이게 법이 통과돼요. 조만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앞전에 보시면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예.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이게 앞에 거는 재건축 초과 이거는 이걸 적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옮긴 거고, 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다 묶여놓고, 예. 그래서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겠죠. 소규모 단지라든가. 큰 단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건축도 힘들 거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양시장에 분양을 했어. 일단은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가 들어가지 않은 단지들은 일단은 분양을 하겠죠. 그 단지도 8년 동안 팔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급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시게 보면 데자뷰가 딱 흘러갑니다. 데자뷰. 뭐죠? 데자뷰가. 자,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이 데자뷰가 딱 흘러가요. 왜 이게 폭등을 해야 되는지 데자뷰가 흘러갔는데 이 데자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자, 문재인 정권에서 내었던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대책, 8.2 대책, 9.13 대책, 작년에 12.16 대책. 요약이 뭡니까? 두 가지죠, 크게. 대출 규제, 양도세 기준 강화. 또 하나로 더 든다면 보유세 강화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출 규제와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 양도세 규제. 여러분들 우리 8.2 대책, 9.13 대책을 보시면은 양도세 규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주택자, 예? 1세대 1주택자가 에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죠. 2년 지나면은 이제 보유세를 이제 면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제외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예. 양도세 80%를 일적으로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지금은 조금 완화되고 중간에 변경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매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주택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완주세 강화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예? 대출 규제 나오고, 특히 양도세 규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 폭등했습니다. 양도세 규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1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지역이라는 이유, 투기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1주택자한테도 10년, 20년 산 사람한테도 양도세를 80% 내라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매물이 안 나온 겁니다. 매물이.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다 규제 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어요.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금매 7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7억짜리가 평균적으로 뭐 9억 정도라 치면 금매 물량 한 7억 정도 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만에? 13년, 14년부터 서서히 올랐다가 문재인 정권에 와서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 때 9억 하던 게 그전에는 한 뭐 7억 정도 하던 게 24억 돌파했습니다. 24억을. 74, 24, 4배. 4배 올랐단 말이죠. 4배가. 2년 만에. 몇 년 만에요. 예. 그런 효과가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났다.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 공급이 감소되고 매물이 시장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매수자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두 개 가지고 매수자가 2,300명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장에 나타났던 효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2년 후에 부산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산시장에서. 청약을 해놓고 8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재개발, 이제는 재개발까지 다 묶어버립니다. 예? 대단지 재건축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없어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매수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은 한두 개 나오는 건데 매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축 아파트 뭐 외곽에 있는 거 누가 삽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9월이 저점이라고 했죠. 이건 2024년까지 달려간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도에 자, 올해부터, 지금부터, 지금 하반기부터라고 그랬죠. 1분기, 그 상반기에 말부터 하반기 초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플랫 조정이 나오느냐, 하락 조정이 나오느냐, 그 단지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3파동, 4파동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3파동, 4파동이 크게 약하다. 그래서 이 파동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3파동 같은 경우는 올해 후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5파동이 피날을 치게 되는데 해안라인 아파트들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해안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거 강남 아파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0억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달리가는 그 구간에서는 해안라인 아파트들 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 따른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뭐 인기 지역들도 같이 올라가지만 해안라인 아파트들 여러분들 주목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몇 수십 번 얘기하는 거예요. 몇 수십 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거 20억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 여기서 지금 5파동까지 올라가면서 주도하는 아파트가 뭐예요? 삼익비치 협진태양. 주도하는 아파트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무슨 그 아파트를 홍보하느냐, 짜고 치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대중수치를 자꾸 본다고 그랬죠. 수치를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수치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고르고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강요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은 2년 후입니다. 2년 후. 2년 후. 예. 물량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량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잘 플랜을 짜시고, 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2년 후 잘 봐라, 2년 후 잘 봐라, 임기말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